네, 영상 하나 또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대통령 바뀌어도 왜 산재 사고는 안 줄지 않는가 이겁니다. 간단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민족 자체가 사람들을 그냥 팔다리가 잘리든 죽든 어쨌든 그냥 노동자들 착취하는 걸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일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조선시대 결국은 노비들 착취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같은 민족을 그렇게 노예로 삼은 민족이 역사에 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뭐 미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이런 경우 이렇게 대부분 다른 민족을 데려왔지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은 경우는 없어요. 노예로. 또 우리나라 한민족은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을 보내왔어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도 우리 피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예 비슷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예가 죽든 노예가 팔다리가 잘리든 큰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어요? 경제 발전만 한다면 뭐든지 오케이였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죽어가든 그때는 진짜 뭐 노동법 같은 게 실효성이 전혀 없었고 전태일 열사 얘기는 아마 아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근로기준법도 그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때는 팔다리 잘리고 해서 사람들이 보상 요구하거나 정부에 뭐 개선 요구해도 정부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때 뭐 임금 못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노동부조차 근로자 인권에 과거에 크게 관심 안 가졌고 심지어 요즘도 제가 노무사라서 이제 피부에 느끼는 건데 과연 노동부 사람들이 진짜 친 근로자냐 그리고 근로자 인권을 위해서 신경 쓰느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을 잘 못하겠어요. 오히려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접했어요. 저는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든지 일 더 시키고 근로자들 인권은 그다지 신경 안 쓰고 하는 분위기 많았죠. 그때 다른 부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부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런 소리 나왔었나요? 제 기억에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대통령 뜻에 무조건 따라갔어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그랬다고요. 노동부가.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개선하거나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태클을 걸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회 그 법질서의 이 대한민국 법질서의 마지막 그 수호자가 누구예요? 판검사잖아요. 판검사. 노동법 위반을 했으면 검사들이 이거는 노동법에 위반된다. 판사들도 엄하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형벌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러면은 판검사만 이래도 사람들이 함부로 굴지 않잖아요. 요즘에 왜 음주운전 왜 요즘에 거의 없어졌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판검사들이 엄하게 구니까 엄하게 바로 재판 넘기고 바로 거기서 실형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냐고요? 산재 사고 많이 발생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검사들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문제 삼아도 판검사들이 그거 별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되게 꺼려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산재가 줄겠어요? 근데 이런 판검사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제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법부고 뭐고 검찰 조직도 그렇고 일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이 왜 만들었어요? 뭐 정의의 실현을 왜 만들었겠어요? 한반도를 좀 더 잘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사법부 그렇게 만들어진 검찰이 지금 검찰 지금 사법부의 바로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어차피 시작부터가 누군가를 잘 지배하고 누군가를 더 잘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검사들 대다수가 누구랑 친해요? 근로자랑 친하겠어요? 아니면 자본가랑 친하겠어요? 대다수가 어차피 돈 많은 자본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요즘만 해도 그 비싼 로스쿨 비용 누가 대요? 돈 많은 자본가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노동자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이
판검사들이 자본가 집안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이랑 친하고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든 말든 솔직히 잘 신경 안 써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산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산재 사고는 안 주는 거예요. 게다가 다수의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한민족의 후예답게 산재를 별거 아닌 걸로 여겨요. 자기 일만 아니면 산재란 게 정말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산재 사고 큰 거 발생해서 근데 산재 승인 못 받으면 그 집안 거덜나요. 그러면은 그 집안 딸내미는 술집 나가고 해야 돼요. 그 집안들 먹여 살리려면 어차피 다른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정도로 무서운 건데 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내 일만 아니면. 그리고 이런 걸 좀 보도라도 메이저 언론사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본가들의 광고를 받아야 되는지 안 해요. 보도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영상도 아마 본 사람 거의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영상. 제목부터가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결국 이 나라는 산재가 계속 진행되고 유지되고 그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더욱더 친기업, 친자본가 성향은 강해지기 때문에 판검사는 더더욱 그런 출신들이 더 많이 TO를 차지할 거고 판검사 내에서 비율도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죽어가든 팔다리가 잘리든 신경 안 쓰는 사회 분위기가 커질 거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비관적이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 찍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상상을 해요. 동학혁명 같은 거 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지금 발생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한 판검사들 모가지 댕강댕강 자르고 옛날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 추진한 정부 고위관리자 모가지 댕강댕강 자르고 그래서 완전히 사회가 대호각성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산재에 있어서도 절대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노무사로서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